안녕하세요. 주아이 글소리지기입니다. 이번 글은 에세이스트사에서 발행한 지정숙 작가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6번째 파트 꿈을 향하여 중 6회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이어집니다. 언니 빨리 병원으로 와요. 아버지께서 찾으셔. 막내 신우이의 전화다. 등교 준비를 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혼자 사시는 시아버님을 뵙고 온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님은 재작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다. 내가 고졸 검정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님은 시누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 그런 까닭에 시누이들은 번갈아가며 아버님을 보살펴드린다. 거기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상주에 있으니 나로서는 그 모두가 믿는 구석이었던 것이다. 등교 시간보다 1시간쯤 일찍 집을 나섰다. 병원이 가까워진다. 나는 곶감 빼먹다 들켰을 때만큼이나 가슴이 두근거린다. 돌아가신 어머님께는 내가 내년에 대학생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어머님은 여자도 배워야 한다며 장하다고 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부모님의 부부의 정이 그리 도타운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 내가 야간대학에 다닌다는 걸 아버님이 알 리가 없는 것이다. 입원실에는 시누이들 셋이 모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님의 침대로 다가갔다. 아버님은 주무시는지 눈을 감고 계셨다. 나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조금 있다가 학교로 가더라도 일단 왔다 간 것이니 내일 아버님을 뵐 면목이 조금은 세워진 게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아버님 곁으로 다가갔다. 주무시네? 웅얼거리고 돌아서려 할 때였다. 안 잔다.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드니? 나는 온몸이 얼어붙고 있었다. 죄송해요 아버님. 나는 쭈뼛거리며 인사를 올렸다. 이제부터는 꼼짝없이 아버님의 연설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못하는 아버님만의 철칙이다. 공부한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하긴 쓸모없는 늙은이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끙 아버님의 불호령이 들리는 것 같다. 솔직히 아버님과 나는 애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리 편한 관계는 아니다. 나는 종종 옛 어른들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따지고 싶을 때가 있었다. 언니 공부한다며? 시누이가 말을 꺼낸다. 하필이면 이런 때 공부 이야기를 할 게 뭐람. 나는 깜짝 놀라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달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언니 아버지께 다 말씀드려.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님이 알고 계시다니. 그래 아신다고 치자. 나를 어쩔 건데.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버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내 오늘만큼은 그대로 있지 않을 거야. 속마음을 털어놓을래.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해. 병환 중이시잖아.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마음까지 아프게 해드리면 안 돼. 다 들어드려. 어쨌거나 잘못은 잘못하냐?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전화도 드리지 않았으니.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버님의 말씀을 기다렸다. 얘야 그래 공부하는 재미가 어떻디? 얼굴이 확 핀 걸 보니 애비 마음이 좋구나. 아니 이게 웬일인가? 어머 아버님. 나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아니 왜 그리 놀라? 애비는 기뻐하지도 말어. 진즉에 내가 나서지 못한 게 미안하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너를 공부시키고 싶었느니라.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아는 시아버님은 저럴 뿐이 아닌 것이다. 너 생각나니? 내 시누이 머리 따주면서 했던 말. 어찌 그 말을 잊었겠는가. 막내 시누이는 여고생이었을 때 내가 머리를 따주면 그렇게 좋아했었다. 아침에 빗은 머리가 하루 종일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이 듣기 좋아 자청해서 시누이의 머리를 만져주곤 했었다.
나는 아가씨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고생이 되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듣고 있던 막내 시누이가 거들고 나선다. 아버지께서 내 올케는 왜 코빼기도 비치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내 며느리 공부하느라 바빠요. 대학생이잖아요. 여대생. 아, 그랬더니 당장에 전화하라는 거야. 여대생 된 며느리 보고 싶다고. 내 기가 막혀서. 언니는 좋겠다는 신우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너는 꼭 1등을 할겨. 그저 공부도 좋지만 건강만큼은 잘 챙겨야 하느니라. 내 보약 한 제 지어 먹이려고 오라 했다. 아버님은 봉투를 건네며 한의원에 가라 신신당부를 하셨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따뜻한 친정 아버지의 손이 느껴진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버님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자주 들으렴. 내 모습을 보니 아픈 데가 낫는 것 같다.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여대생이 되었으니 예비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없는 집에 와서 공생만 하더니 나는 그만 울고 말았다. 이런 감동을 나에게 주시다니 죄스럽고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이다. 아팠던 응어리가 스르르 사라지는 걸 느끼며 학교로 향했다. 강의를 들으면서도 흥분된 마음은 가라앉질 않았다. 아버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였다. 공부를 끝내고 집에 돌아왔으나 마찬가지였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진정될까? 남편에게 말해? 아니면 순간 아버님의 마음속에도 나처럼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그래, 나도 아버님의 응어리를 풀어드리자.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전화 대신 문자로 내 마음을 전해드리기로 했다. 아버님, 저는 오늘 밤을 꼬박 세울지 몰라요. 진정 아버님이 저를 그토록 귀해하시는 줄 몰랐거든요. 저처럼 시집 잘 온 여자가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 아버님 아세요? 제가 결혼을 결심한 게 아버님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신성일보다 더 핸섬하셨던 아버님께 반했었거든요. 신랑이 아버님만큼 잘생기지 않아 속상할 정도로요. 부전자전이란 말을 떠올렸어요. 아버님을 반 이상은 닮았을 거라 믿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님을 반만 닮아도 멋있는 사람이 틀림없을 테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본 적은 없으나 아버님을 뵈면서 변호사가 아버님 같을 거란 확신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아버님, 저는 오늘 행복하면서 또 슬펐답니다. 옛날 아버님과 지금 아버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며느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도 되고 박사도 되고 작가도 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아버님 사랑합니다. 편히 주무시고 내일 뵈어요. 나 어디에 이런 용기가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바보처럼 내보이지 못하고 살았을 뿐 아버님에 대한 애틋함이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장문의 문자를 올리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나는 꿈 같았던 오늘을 정리하며 불을 껐다. 전화벨이 울린다. 무심코 전화를 열었다. 언니, 아버지가 통화하고 싶대요. 아버지, 언니 문자 보고 감동받으셨거든. 바꿔드릴게. 어찌 그날 밤의 통화를 잊을 수 있겠는가. 아버님은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려주셨다. 조카딸로부터 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단다.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도 모르게 조건을 남발했을 게다. 집을 주고 가게를 내주고 진정 그것들 모두 진심이었다. 형편이 되었다면 무엇인들 아까웠겠느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란 미안함이 있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마냥 좋더구나.
마치 너만 며느리를 삼으면 모든 게 이루어질 것만 같았거든. 너를 보러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아주 약혼까지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갔어. 같은 고향의 며느리를 만난다는 것까지 그렇게 좋더라니까. 너를 보는 순간 나는 너를 당장이라도 데리고 올라오고 싶었단다. 그때의 입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니? 아버님, 촌티가 줄줄 흐르던 제가 어떻게 세련되신 아버님 눈에 들으셨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끼어들고 말았다. 촌스럽기는 했지. 그러나 애비는 너희 순진함이 좋았단다. 그게 다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더구나. 아버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는 가만히 기다려 드렸다. 선보던 날의 광경을 떠올리면서 얘야, 나는 내가 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한다.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이젠 내가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또 하나, 내 신랑 양자 보낸 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이제야 말이지만 내 신랑을 양자 보낸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너희들을 빼앗긴 것 같아 그렇게 아까웠어. 난 너희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었단다. 그래서 가끔은 경우에 없는 억지를 부렸었지.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도 많아.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왜 데리고 살았는지 모른다. 애당초 재금을 내주었다면 너희가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자수성가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고 싶었던 공부 다 해보거라. 내가 다 밀어주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를 든 채 엉엉 울고 말았다. 아버님은 제 잘난 듯 살고 있던 며느리를 노심초사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나 저제나 철들기를 기다리시며. 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며 가치를 판단했던 미련하고 우매한 사람이다. 어릴 적 가지고 있던 의타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할미가 되어서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버님과 나의 기대치가 이렇게 달랐는데 어떻게 부모 자식의 연이 맺어졌는지 놀랍기 그지없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려나. 아버님만큼 며느리 자랑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다. 가족은 물론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나 심지어 간병인에게까지 자랑을 하셨다니 두말에 무엇하리. 나는 아버님이 오래도록 나를 지켜봐 주시기를 바랐다. 병세가 악화된 아버님은 독한 약으로 끝내 선망 증세를 보이셨다. 위풍당당하시던 아버님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다. 나는 최대한 아버님을 찾아뵈려 노력했다. 어느 날 입원실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이 닫혔는데도 아버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리는 게 아닌가. 안절부절 못하던 시누이가 나를 보고 반색을 한다. 언니 아버지가 지정숙만 찾으셔. 하루 종일.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며느리 이름만 부르지 기껏 수발들어 드렸더니. 나는 시누이의 성토를 뒤로 하고 조심스레 입원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지정숙. 지정숙이 왔소? 소원이라.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야 와. 내 시누이들 다 돌려보내거라.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 사건 이후 나는 아버님의 안정치료사로 등극하고 말았다. 시누이도 간호사도 웃는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신들 셋은 사업에 성공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며느리의 의무를 사실상 면제시켜 주었다. 병원비, 생활비, 용돈, 여행. 나는 기껏해야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 찾아가 음식을 한다거나 가끔 문안을 여쭙는 일 외엔 거의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며느리만 찾으시니 효녀 시누이들이 얼마나 서운했겠는가. 공부는 나에게 기적 이상의 것들을 선사해 주었다. 공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아버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었겠는가. 아버님은 졸업식에 오시지 못했다.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효도를 하는 심정으로 공부에 전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작가와 시아버님 사이 쌓였던 마음속의 앙금을 풀어가는 따스한 얘기. 소통은 이렇게 평안한 사이를 만드는 가교가 되었네요. 이 시간 저와 같이 해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늘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